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행정뿐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아이들의 교실은 어떻게 달라질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 그리고 이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박남기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남 교수님. 네. 교육계에선 이번 통합이 단순히 기구 합치는 걸 넘어서 이 네. 교육 자체의 새 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법이 좀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수기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찬반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일단 개문발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법으로 봐서는 기대한 것들이 거의 담기질 않아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수정 보완에 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중요한 것으로는 지금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스스로 이제 김대중 교육감님이 제안한 거긴 한데 교육행정 통합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광주 전남 교육통합 범시도민 추진 기구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전 광주의회 의장이 했던 교육 대전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간 운영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이 지원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봐서 일단 현재 많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광주 전남이 통합특별시로 가기 때문에 교육자치통합과 관련해서도 조금 그러한 신뢰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출발한 것은 의미가 있고 이제 네.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지방선거 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선거부터 통합교육감으로 뽑게 됐는데 네. 통합교육감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맞습니다.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아요. 예. 견제할 장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지금 과거에도 그 교육감을 제왕적 교육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하고 달리 교육감은 그 관할이 아예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구청 수준까지도 다 아니면 그 군 단위까지도 다 자기 소관이 된 거죠. 우리 방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정권도 있지만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통합 시도가 되면 정말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꾸 정책이 요동친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담보해 줄 또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교육의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교육위원을 따로 조금 몇 명이라도 뽑아서 지방자치단체 안에 그 교육위원을 만들 때 조금 활용을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감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이제 입법과 행정이 좀 구분되는 효과가 나지 현재처럼 해서는 거의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듯이 이번에 만들어진 통합특별시 그 교육위원회를 좀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권한 중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 위원회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문 심의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 제왕적 교육감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조금 그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다만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너무 정치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었는데 조금은 의미 있게 구성이 된다면 이 국가 차원의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무력화된 것과 달리 통합특별시의 교육위원회는 정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서
법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이 조례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위원회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상미 기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행정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운영 구조도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교육장을 공모로 뽑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번 특별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교육장 임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교육장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담겼습니다. 다만 공모제라고 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학관 등 이 기존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공모로 뽑는 방식입니다. 즉 자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임용 방식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장의 권한도 달라지는데요. 공모로 선출된 교육장에게는 인사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원 인사와 전보 등에서 교육장의 역할이 지금보다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교육장 공모제는 당장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상 이 시범 운영에 가까운 형태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 과정에서 특히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립에 대한 논란이 또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네, 이번에 논의됐던 이 세 개의 통합법에 관련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특별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영재학교 설립 지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재학교와 관련된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대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거치도록 했습니다. 반면 특목고는 원래도 교육감에게 지정 설립하는 권한이 있었고요. 이 전남 광주 특별법에는 이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과는 달리 특목고 설립 지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따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특목고 설립 지정 권한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자 박남 교수님. 네. 사실 이번 특별 법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이 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의 영리화 또 서열화 우려가 나오는데 또 지역에서 원한다면 이번 학교들을 뭐 늘릴 수야 있겠지만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외국 교육기관 설립하고 그다음에 특목고하고 영재학교 그리고 자율학교 지정 이 세 가지 사안인데. 이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법안 제73조 3항에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직접 그냥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평가, 그러니까 이 교육 영향평가하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다가 주민 그리고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개최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되고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하고 영재학교도 현재 뭐 자율성을 부여한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포괄적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다 구체적으로 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좀 의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인재 선발 할당제를 좀 법령에서 명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기관들이 그냥 또 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감이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운영 평가를 할 때 이 공공성 기여 지표 이런 것들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학교 지정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제 66조 제1항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만이 아니고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지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지정할 때 정말 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우려를 줄이면서도 또 지역에서 또 그런 수요가 있긴 있거든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네네.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몇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이상미 기자, 이 통합학교의 경우에 교차 지도를 허용한 부분,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중등, 그 중고등학교 교사가 초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또 쟁점이었죠. 이건 어떻게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교육부는 이제 교차 지도가 무제한으로 풀리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초중고처럼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학교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같은 초등학교끼리 통폐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급이 섞이게 되면 초등교사가 중학생을 또 중등교사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차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교원 자격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차 지도는 제한적으로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을 갖춘 교원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법에도 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차 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등 과학교사가 초등 과학을 가르치거나 과학 심화 연수를 받은 초등교사가 중등 과학을 맡는 식으로 교과 연관성이 있고 또 연수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음악과 미술, 체육도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유아 교육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0세에서 2세 이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죠. 이건 어떻게 추진하게 되죠? 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곳은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치원이 그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도록 법으로 열어준 취지입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이 돌도 안 된 아기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연령이 다 다닐 수 있지만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 교육기관입니다. 원래 유치원이 담당하는 연령대가 아닌 영아들을 받으려면 이 영아에게 맞는 교실 환경을 새로 갖춰야 하고 또 영아를 돌볼 보육교사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박남기 교수님, 무엇보다 이 통합이 되면 예산 부분에서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좀 대도시로 쏠리면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실은 그런 우려가 타당한 것이요. 이제 교육감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인구 많은 쪽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수렴이 돼서 예산에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법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러니까 특별통합시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원을 좀 제대로 마련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간 이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정말 혜택이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산 전체가 파이가 늘어난다면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파이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안배를 하려고 할 때는 내부의 갈등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 통합시도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가 현재는 그 5년 동안 단달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려면 전산망 통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정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거기에 더해서 추가 예산이 가고 그럴 때 지역민들이 정말 통합의 효과가 있다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기로는 한 10 내지 20년 정도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놔둬버리면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다른 데는 통합하지 않고 여기만 통합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광주 전남은 하나의 교육청으로 간주가 되고 타 지역은 각각 교육청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난 불이익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이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합교부금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는데요. 이걸 개정을 해서 이 통합특별시에 한해서는 별도의 통합교육 가산금 뭐 이런 항목을 신설해 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전체 교부금에서 뭐 2% 정도라도 이렇게 좀 그 기본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을 해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농어촌 교육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뭐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뭐 농어촌 교육 기금을 한시적으로 광주 전남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행정권에 있어서도 그 제2부교육감 그다음에 농어촌 교육본부 이걸 제2부교육감의 역할이 농어촌을 좀 전담하는 이런 역할로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주형 특례입니다. 그래서 교육, 주거, 일자리가 패키지로 지원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농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원래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자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외 지역을 위한 보완 대책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상미 기자, 이 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도 사실 많은 부분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합이 되면 국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큰 방향만 여러 차례 나온 정도고요. 교육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조정이 되면 시도교육청 살림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큰데요. 앞으로 이 대통령령을 만들고 또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교육재정의 원칙과 또 보전 방안을 얼마나 분명하게 마련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정통합이 단순히 지도의 경계선을 지우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될 텐데요. 오히려 거대해진 행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또 교육 자치를 위한 정교한 설계도가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